오늘 조금 이상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광고하던 상품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한 회사가 만든 건데요. 이름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모은 회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 회사가 만든 어떤 상품이 요즘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무너졌다는 말을 제가 과장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닐 정도인데요. 회사가 직접적으로 정해놓은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지킬 방법들을 회사가 두 손에 쥐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도 사용을 안 합니다. 망해간다는 소리까지도 듣고 있는 회사가 멀쩡한 카드를 일부러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 이해하시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상품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특별한 주식을 하나 만들어서 팔았죠. 그리고 이 주식의 이름은 STRC인데요. 어려운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핵심만 보면요. 이걸 사두면 정해진 날짜마다 회사가 돈을 꼬박꼬박 줍니다. 은행 이자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회사가 주주한테 나눠주는 돈을 배당이라고 부르고요. 이 상품의 진짜 자랑거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원화로 치면은 약 15만원, 그 가격 근처에서 늘 머물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코인판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 안전하다던 가격이 깨져버렸습니다. 15만원 근처를 지켜야 될 가격이 지금은 11만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원래 가치의 4분의 1이 날아간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회사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이렇게 정해놨었죠. 가격이 정해진 선 아래로 떨어지면 배당을 더 많이 줘가지고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요.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다시 사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회복됩니다. 아주 똑똑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나 빠졌는데 회사는 배당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넉 달째인데요. 분명히 올리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올려야 될 때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고 이게 이번에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올리는 걸까요? 그 정답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배당을 올리는 게 사실은 회사를 더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배당을 올린다라는 거는 회사가 밖으로 내보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이 더 나가면은 회사 살림은 더 빡빡해집니다. 살림이 빡빡해지면은 사람들은 이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느낍니다. 위험하다라고 느끼면은 이 상품을 안 사려고 하겠죠. 안 사면 어떨까요? 가격이 또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떨어지면은 회사는 가격을 지키려고 배당을 또 올려야 됩니다.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이게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회사는 점점 더 깊은 나락, 구덩텅이로 간다는 거고 가격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가격을 더 하락시킨다는 사실들. 안전을 위해서 만든 약속이 위기 때는 회사를 끌어내리는 무게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강력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결국에 입을 닫았죠. 배당을 올리면 약속안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보니까 차라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회사가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냥 참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스트래티지의 침묵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회사가 원래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아시면은 지금 상황이 왜 심각한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정말 단순했는데요. 회사 주식을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값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잘 사니까 웃돈을 주고서라도 더 사겠다라고요. 그리고 이 웃돈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이 프리미엄을 바꿔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럼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늘어나겠죠? 주가도 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비싸게 주식도 팔 수 있었겠죠. 이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고 엄청난 스트래티지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다 돌아가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비싸게 팔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는 지표가 있는데 회사 전체 값을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값과 비교한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1보다 크다. 그럼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보다 작다? 그럼 더 저렴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숫자가 처음으로 1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부터 시장은 이 회사 전체를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저렴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숫자가 1 아래로 가버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스트래티지가 돈을 버는 방식이 그냥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겹쳐서 볼까요? 그럼 진짜 그림이 나오는데 이 회사한테는 돈을 구하는 길이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비싼 주식을 팔아서 돈을 구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특별한 우선주를 팔아가지고 돈을 구하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막혔다는 거고 주식은 비트코인보다 싸져서 팔면 오히려 손해죠. 우선주는 가격이 무너져서 더 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사를 굴리던 두 개의 엔진이 같은 시기에 같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 회사가 운이 나빴구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회사를 똑같이 따라한 회사들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잔뜩 사모으는 똑같은 방식이요.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그렇고요. 또 나카모토라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도 아까 그 숫자가 똑같이 1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메타플래닛, 나카모토 거의 똑같은 시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회사만 삐끗하고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회사 금고에 잔뜩 쌓아두는 이 방식 자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인 거고, 말 그대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했던 회사들까지도 똑같이 멈춰섰으니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그냥 한 회사의 주가 폭락 뉴스처럼 보였었는데 들여다볼수록 이건 하나의 사업 방식이 통째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에 가깝겠습니다. 한 회사의 사고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던 그 무리 전체가 동시에 멈춰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우선주를 산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줘야 되는 배당이 원화로 1조 8천억 원이고, 근데 지금 회사가 손에 쥔 현금은 약 2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1년 배당을 주고 나면 고간이 거의 비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한 분석회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우선주 가격이 다시 안정되려면 회사가 현금을 4조 원 정도까지는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현금의 2배 수치를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스트래티지가 이 우선주 가격을 무리해서 끌어올리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가격을 꼭 지키겠다, 그 약속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거라는 거고, 이 배당을 조금씩 평범한 수준으로 낮춰가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유가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숫자가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조 8천억 원씩 배당으로 나간다. 근데 지금 회사 고가는 2조 원밖에 없다. 그럼 배당을 더 늘리는 선택들이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회사가 이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넉 달째 배당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건요. 지금 가격 방어보다도 살림 관리를 선택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걸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미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겠죠.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크게 올라가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럼 회사 주식도 다시 비싸지면서 막혔던 엔진이 다시 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복잡할 게 볼 게 없습니다. 지켜볼 거는 사실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우선주 가격이 원래 가치인 15만 원 쪽으로 다시 올라오는지 아니면 더 하락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스트래티지가 비어가는 현금 국간을 다시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숫자, 회사 값과 비트코인 값을 비교한 그 숫자가요, 다시 1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 3가지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 아니면 더 하락할 힘이 남아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온도계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상품의 안전장치가 위기 때는 오히려 회사를 더 깊이 끌어내리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칠 만한 카드를 주고도 일부러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회사만의 일이 아니라 같은 방식을 따라한 모두에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가 남죠. 같은 방식을 쓰던 회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흔들릴 때 그 충격은 정말로 이 회사들 안에서만 끝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 자체로 옮겨붙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같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단기로 시작한 종목들은 장기 투자로 변질이 되고요. 반대로 또 장기로 시작했던 종목은 작은 하락에도 불안해가지고 손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곤 하는데, 매수할 때 분명히 5% 정도의 수익들을 목표로 했었는데 막상 이게 수익이 시작되면은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 결국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높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 내가 매도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맞이하는 경우 적지가 않다라는 거고, 반대로 장기 투자를 계획을 했으면서도 하루 이틀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감정이 흔들리면요, 원래 세웠던 전략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중인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 자체가 시장이 움직임을 가질수록 계속해서 변화를 하지만요, 미리 세운 원칙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아쉽다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수익들에 대해서 꾸준히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 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